오늘의 이슈는 의외로 단순한 사실 하나에서 시작했다. 대형 콘서트 리허설 리스트에서 이찬원의 대표 무대 중 하나, 조영수 작곡의 히트곡이 조용히 빠져 있었다. 공연 관계자들은 의도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했고, 팬들은 설마 사이가 틀어진 건가 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을 새로 고침했다. 노래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온라인은 곧장 불화설로 번졌다. 하지만 팩트는 이랬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계약 문제.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 갱신 절차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상업 공연에서 곡을 쓰려면 유효한 사용 계약이 있어야 하고 만료 구간이 생기면 아무리 아티스트의 시그니처라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날이었다. 이번 곡은 국내 무대뿐 아니라 해외 행사, 각종 방송 디지털 채널까지 여러 경로로 쓰여왔다. 권리가 얽히면 얽힐수록 갱신은 더 촘촘해진다. 공연권은 공연권대로 음원 유통은 유통대로 영상 동반 사용 조건은 또 별개다. 하나만 늦어도 전체 타임라인이 밀린다. 그래서 이찬원 측은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수익이 나는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수 없다라는 원칙을 지켰고, 바로 그 준수가 오해를 불렀다. 관객석에서 보이는 건 빠진 노래지만 백스테이지에서는 미완의 서류였다. 누군가는 왜 미리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묻고, 또 누군가는 설명해도 루머는 잘한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한 가지다. 침묵은 상상력을 부른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판에서 상상력은 순식간에 서사를 만든다. 사태가 커지자 작곡가 조영수도 즉각 입을 열었다. 갱신 지연이 원인이었다는 걸 뒤늦게 정확히 확인했고, 커뮤니케이션이 신속하지 못했다. 짧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연장에 합의했고, 곡은 곧 다시 무대에 오른다는 안심 카드도 꺼냈다. 불화설이라는 단어는 그 한 줄 뒤로 힘을 잃었다. 팬덤의 온도도 달라졌다. 안도의 댓글이 늘었고, 차라리 이렇게 빨리 알려주지라는 아쉬움도 뒤섞였다. 결국 이번 에피소드는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을 둘러싼 정보의 빈칸을 누가 언제 어떻게 메꾸느냐였다. 무대는 감정으로 달리지만 그 감정을 지키는 건 결국 문서와 메일 그리고 빠른 공지다. 산업의 관행을 잠깐 짚자. 히트곡의 수명은 공연과 음원의 두 바퀴가 함께 굴릴 때에 길어진다. 그런데 저작권은 그 바퀴에 끼우는 볼트다. 국내외 권리 범위 기간 로열티 정산 기준 2차 이용 방송 편집 클립 쇼폼 조건까지 맞물리면 그냥 계속 부르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엔 늘 계약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대답이 붙는다. 이번 경우처럼 대형 콘서트를 앞둔 시점에 갱신이 걸리면 아티스트는 선택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무대를 비우느냐 원칙을 무시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느냐. 이찬원은 전자를 택했고 결과는 오해였지만 방향은 맞았다. 그리고 조영수의 빠른 해명은 그 선택에 숨을 붙였다.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서 웃으며 다시 호흡을 맞출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루머는 늘 이렇게 빨리 자랄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중은 침묵의 여백을 서사로 채우는 데 능하다. 안 부른다,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등식은 간단명료하고 공유하기 쉽다. 반면 연장 계약의 일부 조항이 해외 유통구조와 충돌했고 그 조정에 시간이 필요했다 같은 문장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엔터업계에서 준비된 설명은 콘텐츠만큼 중요하다. 알릴 것을 제때 알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을 것. 팬덤은 생각보다 성숙하고 생각보다 섬세하다. 납득 가능한 설명에는 박수를 은폐로 느껴지는 태도에는 의심을 보낸다. 소통은 논란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논란의 방향을 바꾼다. 흥미로운 건 이 원리가 꼭 무대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한 예능에서 방송인 이상민의 오랜 습관 힘든 일을 혼자 감추고 버티는 태도가 화제가 됐다. 괜찮다. 나중에 말하자로 시작된 침묵이 쌓여
결국 관계를 흔들었다는 고백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방송에서는 과거를 함께했던 이혜영의 조언 대목이 다시 소환되며 스튜디오가 잠시 고요해졌고 프로그램 내에서 현안으로 소개된 출연자는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는 기쁨과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이름표가 무엇이든 메시지는 명쾌했다. 숨기면 멀어진다. 설명하면 가까워진다. 부부든 동료든 팬과 아티스트든 원리는 같다. 감추는 선의는 때로 더 깊은 오해를 만든다. 상담가들은 늘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 사랑은 느낌이고 관계는 기술이다. 우리는 사랑을 믿지만 기술은 연습해야 한다. 무대 뒤 저작권 메일 한 통 가정에서 애짧은 카톡 한 줄, 이 작은 소통 이 위기를 막는다. 이번 이찬원 조영수 이슈의 교훈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한 30초의 설명이 없었을 뿐인데 하루 만에 수백 개의 추측이 생겼다. 반대로 작곡가의 30초 해명이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추측이 사라졌다. 예능 속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혼자 해결하려 했다는 한 문장이 시청자에게는 경고음이 되었고 함께 나누겠다는 다짐은 희망의 후렴구가 되었다. 삶과 무대의 리듬은 다르지 않다. 둘 다 타이밍과 호흡 그리고 신호가 전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보자. 앞으로의 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와 설명이 세트로 움직이는 시대다. 공연 예고에는 세트리스트 일부가 공개되고 저작권 이슈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특정 곡은 권리 정비 후 선보인다고 밝히는 게 표준이 될 것이다. 팬덤 큐 사인 NDA를 통해 왜 이 곡이 오늘은 없었는지를 다음날 오전에 짧게 정리해 올리는 것만으로도 루머의 80%는 잠재울 수 있다. 회사의 공지는 딱딱하지 않아도 된다. 아쉽지만 더 크게 듣기 위한 준비 중 같은 한 줄이면 된다. 중요한 건 숨기려는 인상 대신 준비하는 인상을 주는 것, 그 한 줄이 아티스트의 신뢰 자산을 지킨다. 이찬원의 향후 플랜을 예측해보면 갱신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곡은 다시 세트리스트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잠시의 공백이 곡의 체감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 무대는 기억의 장치다. 비어있는 동안 팬들은 그 노래를 더 선명하게 떠올리고 돌아오는 순간 더 크게 환호한다. 조영수와의 신규 작업 논의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오해라는 단어를 리부트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새 노래다. 같은 팀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즐거운 방식 역시 새 노래다. 음악은 늘 결론을 노래로 낸다. 예능에서 확인된 메시지도 분명하다. 같이 산다는 건 기쁜 순간만 나누는 게 아니라 힘든 순간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연애 프로그램의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다. 팀 프로젝트, 가족 팬덤 모든 협업의 문장이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화려함만 소비하지 않는다. 과정과 좌절, 재시작의 내막까지 함께 본다. 그래서 투명한 공지는 무대의 일부 다 설명하는 아티스트는 약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리더로 보인다. 반대로 설명의 공백은 루머 메이커들에게 스토리의 여지를 준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건 바로 그 지점이다. 선제적 설명은 보호막이다. 정리하자. 첫째, 이번 논란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둘째, 절차의 언어는 건조하지만 그 건조함을 해명으로 번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셋째, 해명은 빠를수록 좋고 짧을수록 선명하다. 넷째, 관계는 설명으로 지켜진다. 특히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설명력은 경쟁력이다.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본다. 빠진 노래를 문제가 아니라 준비로 울컥한 눈물을, 작함이 아니라 용기.